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교류도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고 9월부터 이제 두 번 연속 동결이 좀 결정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네, 확실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 상승이 계속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뿐만 아니라 실업률 그리고 각종 물가도 이제 억제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12월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은 80%에서 90%로 뛰었고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봤는데 고용 통계가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는 5월로 지금 앞당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를 넘나들다가 현재 4.6%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국제 발행이 늘어난다면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활동 억제 효과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지금 모기지 금리가 현재 7% 중반이다 보니까 주택 판매 시장이 미국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확실히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금리도 동결이 됐고 물가 상승 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미국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한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양강 구도로 지금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또 트럼프가 대선에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네, 공화당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58%까지 높아지고 있고요.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면은 현재 45대 44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 있는 네. 상황입니다. 특히 6개 격전주 같은 경우에는 5군데에서 트럼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거의 승리가 확실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대선 결과 불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은 백인들 사이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좋은 미국을 다시 되찾자는 캠페인도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에 백인들이 특히 열광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열광을 했지만 이 폭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열심히 일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민자들로 인해서 이 꿈도 꿀 수 없다는 게 비관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10월 달과 관련해서 물가가 우유 가격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무려 29%, 휘발유 가격은 46%나 급등하면서 미국인들의 씀씀이도 줄어든 것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1년 꼭 남았는데요. 이제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포퓰리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들이 계속 난무한다는 점에서 이 점에 볼 수 있었던 정책 선거는 이미 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워싱턴을 방문했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요,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난달 27일에 만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사실 바이든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대화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에이펙에도 참석을 하고 정상회담에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네,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뿐만 아니라 국내 일정과 관련해서 행사 소화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왔는데요. 이런 트럼프도 현재 경제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미국과 외교 군사적인 충돌이 전 전선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 대만, 남중국해 3대 전선에서 지금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군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좀 늦추기 위한 이런 그 전략 하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긴장을 늦추기 위한 일환으로 시진핑이 미국을 좀 방문한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사흘 동안 워싱턴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정상회담의 이슈는 뭘까요? 네, 그 왕이와 브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과 바이든의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6시간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측이 요구한 것은 시진핑 자체가 고지식할 정도로 애피의 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돌발 사태가 터졌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처럼 즉석에서 노려 요청이 왔을 경우에 재치 있고 순발력 있게 대응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칫 그 치 주석이 썰렁한 개인기를 보였을 경우에는 황제 권위가 추락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상회담 뒤에 중국 측이 요구한 것은 시진핑과 바이든의 그 만찬석상에서 담화가 좀 그 유출이 됐을 경우에 자신의 그 위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유출시키면 안 된다는 강력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강력하게 단서 조항을 달면서 조금 제한되게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번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려한 만찬이라든지 연회장에서 꾸며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중국 측에서 서방과의 굴욕적인 그 역사를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회복하고요. 자신의 국력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디리스킹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서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은 합의 문서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경청해 준다면은 대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에 좀 양보해 주겠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회 재개도 허락하겠다. 또 두 나라의 그 사활적 이해가 갈려 있는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통의 인식을 늘려가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의 긴장도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만찬을 통해서 이번 회담이 펼쳐질 예정이고 긴장도도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진핑의 방미는 지난 2017년 이후로 6년 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시진핑이 이번에 미국 방문을 결정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외교적 지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1기, 2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도나 그리고 자카르타에 열리는 아시안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경호 문제 그리고 보통 그 국가 주석이 가면은 호텔 한 2등 정도 빌리는데 이런 문제를 다른 정상과의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히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 갔을 경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텔 2동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갖고 오는 각종 그 기자재나 가구들과 관련해서 수혜를 베풀었고요. 또한 중국 경호원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숫자를 수용해 줬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의 요청을 꽤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잘 요청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도 IPF 관계
장관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합의가 이 안에서 도출되게 될 걸로 보시나요? 네, IPF는 바이든이 주창한 민주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시장 경제 국가들의 경제 협력처인데요.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 탈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클린 경제, 공정한 무역과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번 5월 달에 공급망과 관련된 합의 이후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스파이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중국 내 애플 공장을 갖고 있는 폭스콘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심층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기업에 대해서 비관세 측면에서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무역과 클린 경제 그리고 공정무역의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압박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헝다그룹에 대한 청산 심리가 지난달 30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3,27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는 헝다에 청산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12월 4일까지 홍콩 법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 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CEO를 비롯해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자산 매각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80개 도시 1,300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아마 연쇄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내 주택 청약자뿐만 아니라 하청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도 파산의 그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가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도미노로 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시진핑의 주재로 6년 만에 열렸습니다. 여기는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도미노 디폴트 사태와 관련된 사안들도 좀 나와서 해결점이 도출됐을까요? 네,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회의였는데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안들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회사들의 외화 부채가 1,750억 달러 정도가 발행돼 있는데 이 중에 70%는 1,245억 달러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디폴트 상태가 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외국뿐만 아니라 자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는 당청에서 해결과 관련된 모색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과 금융 부분에 선순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선순환이 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과잉 재고 물량이 원활히 소화되려면 2025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의 부동산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제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부실했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 속에 헤지 펀드들은 여기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위기 속에 돈 기회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처럼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국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헝다나 비구엔처럼 구조조정의 그 혈안인 기업들과 관련해서 현재 주가나 채권 가격이 동전 가격, 그러니까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싼 가격에 사고 구조조정 계획에 처음부터 참가를 하면서 앞으로 그 해외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이런 헤지 펀드들이 대부분 그 명문가 자재들이라든지 지도층 자재들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그 감독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구조조정을 워낙에 그 풀어낸 뒤에 차익을 챙겨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펑따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아오이엔 그룹이라든지 꺼징 타이프 헤지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투자 게임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기 상황을 지금 헤지 펀드들은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 11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 관군제가 열리게 됩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신매출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작년에 그 관군제 기간 동안에는 그 하루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2.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최대 행사인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비 억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행사가 좀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는 사치 금지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부패 단속 운동,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 씀씀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알리바바라든지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개막식이라든지 해외 스타들을 초청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매출 전망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출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크게 행사를 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1월에는 관군제에 이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는 등 소비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행사들이 좀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관군제 주요 내용들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봐야 할까요? 네, 올해도 회원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회사들 같은 경우는 OEM 방식으로 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아주 싸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마다 최저 가격 경쟁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요즘 그 뜨거운 중국에서 팔리는 물건은 가전제품, 휴대폰, 디지털과 관련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의류나 개인용품뿐만 아니라 스포츠 용품들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걸 팔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현금 쿠폰도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고차오 그러니까 애국 소비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상품들이 좀 매출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절대된 소비 행태라든지 또 신중한 소비 행태는 좋긴 하겠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수요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수요가 올해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올해 관군제 OEM 방식의 저가 제품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조금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관군제 혜택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디지털과 관련된 부품들이 상당히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과 관련된 부품 회사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이런 소비 행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간재라든지 자본재를 수출하는 석유, 화학이나 철강제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건은 그 상품과 관련해서 완제품보다는 중간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그 공장 가동률 그리고 상승 또 재고 소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